그러면 지금부터 하도록 할게요. 원래 한 2시간 정도 되면 워크숍 같은 것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오늘은 짧게 제가 마구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돈의 가면이고요. 그래서 현상과 진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 돈의 속성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돈 관리법 어떤 것이 있는가 잠시 이야기를 핵심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알바트로스 성장연구소의 대표로 있고요. 제가 사이언스를 공부했죠. 사이언스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은행에 IMF 때 이제 시티은행에서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코치가 됐을 때는 스트렝스 파인더 강점 코치가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금융 코칭을 해달라고, 박현진 코치님도 들어오셨는데 박현진 코치님이 저에게 금융 코칭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하고 금융 코칭을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 저는 이제 조직 문화 쪽으로 강점 기반 조직 문화를 외국계 제약회사 중심으로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금융 관리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때도 지금 그러니까 한 10년 넘었죠. 그때부터 재능기부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디벨롭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현상과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아내가 집을 나갔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남자가 막 울면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라고 친구가 물어보죠. 그랬더니 이유인 집은 결혼기념일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이 늘 입버릇처럼 10주년에 우리 세계 크루즈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정말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어디 가지는 못하겠지? 그래도 가까운 데라도 가겠지? 라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글쎄 까맣게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코로나인데 무슨 그런 생각해. 애도 아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내가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남편이 그 분위기를 봐서 자기 화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됐어. 괜찮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진짜야? 진짜 괜찮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그니까 묻지 마.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다행이다. 난 당신이 엄청 화난다. 걱정했잖아. 그럼 나 친구랑 저녁 먹고 들어올게. 이 남자 맥락도 없이 눈치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아내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참으려다가 화가 엄청 많이 나게 됐죠. 자, 이럴 때 아내의 말을 고지대로 들어야 될까요? 아내의 속마음은 이런 겁니다. 전업주 부인 아내는 내가 집 청소하고 식구들 밥 챙겨주려고 결혼했나 싶은 거죠. 나도 엄마에게 아주 귀한 딸이었고 나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도 다녔다는 거죠. 이런 게 결혼일까?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 걸까? 인생 이렇게 재미없어? 나라는 사람 어디 간 거지?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지? 아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내의 말이 사실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 지나지 않는 건데 그냥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커졌어요.
꼬마가 말해요.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을까요? 이 꼬마가? 알고 보니까 이 꼬마는 왕따 당하고 있었죠. 이 아이의 죽고 싶어요 라는 말은 나도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행복하고 싶어요 하는 울부짖이었던 거죠. 드러난 현상은 사실 아주 깊고 깊은 다른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는 돈 때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돈 때문에 이혼했다. 돈 때문에 절도할 수밖에 없었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 돈 때문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 이런 말 젊은이들이 하죠. 나는 돈 때문에 자살한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돈 때문일까요? 이혼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성인들의 무책임이 문제였을 수도 있죠. 절도는 어떨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 친구에게는 기회가 필요했던 거일 수도 있죠. 학업을 포기한 친구는 어떨까요? 학업을 계속해야만 하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M포 한 사람은 살아야 할 목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자살한 사람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초록색의 것들이 주어졌다면, 돈 대신에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면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런 빨간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행동에는 사실은 내면의 깊은 가치로 인해서 아주 조그마한 행동이 드러나게 보이죠. 드러난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은 가치관 그런 것들로 필터링이 돼서 행동으로 나와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행동을 하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굉장한 커다란 가치관의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죠. 동물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인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종족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무생물과 생물 중에 어느 쪽에 속하죠? 생물이죠. 제가 학부 때 생물을 전공했습니다. 네. 인간은 생물에 해당하지만 생물은 또 식물과 동물로 나누죠. 그러면 인간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동물이죠.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움직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물로 두지 않고 인간이라는 종으로 따로 구분해서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만의 다른 동물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인간이 행동하는 데는 동물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가 조금 달라요.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한번 뇌를 봤더니 시상하부에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은 생존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동물도 똑같이 있어요. 식욕, 성욕, 그리고 회피, 공격. 포식자를 만나면 빨리 도망가야 되죠. 이거는 생존에 대한 욕구고 동물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무력이 있어요. 소유욕이죠. 이것은 인간을 도구의 인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아주 중요한 욕구인데요. 여기에서 또 창의력이 나오게 되죠. 자, 카이스트의 김대수 교수님은 뇌를 연구하시는데요.
생명과학자세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인간의 호기심과 소유 본능, 지름신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세포가 있나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신경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는데 그 세포 이름이 MPA, 전시각 중추 신경회로라고 하는 그런 신경세포가 있더라는 거죠. 자, 이걸 발견해 내셨는데요. 두 마리의 쥐를 양쪽에 두고 머리에 자극, 광세포로 연결해서 MPA의 자극을 주지 않는 게 왼쪽 그림이고요. 자극을 주는 게 오른쪽 그림.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는 물체가 앞에 있을 때 아무런 신경을 안 쓰고 옆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뇌에 MPA를 자극시켰을 때 이 쥐가 바로 그 사물에 다가가서 바로 탁 잡더라는 거죠. 자, 이 그림도 왼쪽은 자극을 줬을 때, 오른쪽은 자극을 주지 않았을 때 이 쥐 앞에 빨간 물체를 앞에 두고 MPA 세포를 자꾸 자극을 했더니 이 쥐가 열심히 미로를 통과하고 이 물체가 가는 대로 쭉 빠른 시간 내에 24초 만에 여기를 빠져나왔더라. 그런데 이 물체를 앞에 달아두기는 했는데요. 여기 자극, MPA 세포에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쥐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이 맛있는 먹이가 있는 곳에서 놀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이것은 다시 먹이를 주고 한 쥐에게는 두 쥐 다 먹이를 주고 한 쥐에게는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위에 있는 쥐는 자극을 주지 않았더니 먹이를 먹지 않고 내버려둬요. 근데 밑에 쥐는 자극을 주더니 잡아요. 먹진 않아요. 먹지 않고 잡는 거예요. 해체만 하는 거예요. 배가 부른 동물들은 동물들을 더 이상 사냥하지 않죠. 근데 소유욕이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고 있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물건을 사고 돈을 더 많이 소유하고 그러려고 하죠. 먹지도 못하는데. 그게 바로 MPA 자극을 받아서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욕구, 아까 시상하고에 있었던 그런 생존의 욕구와 그리고 사물에 대한 욕구, 소유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목표, 타겟을 설정해 주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것이 이 목표에 우리가 단순한 사물, 오브젝트가 아니라 이 목표에 인간은 아까 봤죠?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동물과 다르게. 그래서 목표에 가치를 더하게 되면 목적이 되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도 어떤 타겟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는데요. 인간도 타겟을 향해서 나아가죠. 하지만 가치를 가지고 인간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동기가 목표도 될 수 있고 목적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를 바로 이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준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하지 않고 그냥 먹고 놀고 자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반영할 목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도 학생으로 공부를 잘해야 돼 라는 목표를 가지면 고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목표가 더 이상 없으니까 공부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때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돈, 우리가 관심 있는 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돈의 진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을게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다음 중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아닌 것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번 물, 2번 공기, 3번 돈, 4번 사랑. 귀찮으니까 확 다 열었어요. 몇 번이 없어도 될까요? 여러분 다 피곤하시죠? 너무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지금 답을 하시기가 너무 힘든 상태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채팅창이 안 보이는데 네, 어떤 분이 돈이라고 써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오, 네, 다 필요해요. 사랑 따윈? 네, 맞아요. 여러분, 사랑 따윈이라고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뭐예요? 그렇죠. 돈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우리가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것들이죠. 넘어가라. 그래서 돈의 위치는 여러분, 이은영님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네, 돈의 위치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것들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거나 가족을 포기하거나 나의 건강을 해치거나 나의 행복을 포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돈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돈의 위치예요. 자, 돈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돈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수렵 농경 시대에 자급자족했죠. 그리고 유목 농경 시대가 되면서 물물 교환이 일어났어요.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강이 있는 곳에 옆에 곡식을 뿌려서 농경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과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곡식이 필요했고 이 강 옆에 도시를 만들어서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고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소를 가지고 멀리 유목민들한테 소를 받아와서 농사 짓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야 곡식이랑 바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곡식을 가지고 또 저기 멀리 유목민들에게 가서 주고 또다시 또 약간 동물들을 양, 소 이런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상인들이 이 바꾸는 중간 매개체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좀 희귀한 걸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중해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이 교환 매체로 하기로 했어요. 소랑 곡식이랑 바꾸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는 조개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곡식은 한 마리에 조개 몇 개다 이렇게 해서 조개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랑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 기원전 6세기 막 이럴 때에 그쪽은 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야 금으로 하자 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개와 금이 화폐 교환을 그러니까 교환을 위해서 화폐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 페이퍼 머니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머니도 나오게 된 거죠. 이게 돈의 존재 이유였어요. 처음에 이 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교환 매개체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편리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거예요.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고 이 돈은 가치가 중립적이에요. 얘는 그냥 망치 같기도 하고 망치로 살이 나면 나쁜 거고 망치로 못을 박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원래는. 무엇을 위해 쓰는 건가가 중요한 거죠. 돈은 원래 생명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돈이 자기만의 또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질을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그래서 돈에 가지고 있는 속성을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용자의 인격을 따라요. 이기적인 사람 싫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처음에 남을 막 이렇게 못 살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나중에 돈을 많이 잃죠. 왜냐면 돈이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남의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마윈 같은 그런 쪽으로 돈이 자꾸 몰리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화분 키워보셨죠? 화분은 이상하게 저희 엄마가 잘 키워요. 저는 화분 선물 진짜 싫어해요. 제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이상하게 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화분하고 대화도 하고요. 화분을 식물을 막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엄마가 쌀뜨물로 물도 부어주고 엄마가 막 이렇게 되게 좋은 뭐라 그러지? 홍삼을 안 드시고 마사지 하시는데 그 홍삼물을 막 이렇게 또 주고 막 이러면 너무 잘 자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돈도 싫어해요. 근데 돈을 빳빳하게 다려주고 함부로 쓰지 않고 잘 가꿔주면 이 돈이 예쁘게 자라서 반짝반짝 빛나고 쑥쑥쑥 커 나간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안 그렇다면 여러분이 돈을 잘 안 키웠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돈이 씨앗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종잣돈이라고 하죠. 씨앗을 이루면 쑥쑥쑥 자라게 돼요. 그리고 돈은
버는 것, 모으는 것, 불리는 것, 그리고 쓰는 것. 이거 각각에 필요한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이 안 모여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관리해서 잘 쓰지만 돈이 정말 조금밖에 없어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쓰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 돈을 이 모든 것을 잘 다루려면 각각의 필요한 능력을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각각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한 능력이 다 다른데 그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디든 구멍이 새는 거죠. 열심히 엄마들이 아껴 쓰고 절약하는데 모아지진 않고 불려지지 않아. 모으고 불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죠. 그리고 돈을 열심히 벌지만 모으고 불려지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쓰는 것을 또 모르면 그냥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그리고 여러분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은 한꺼번에 돈이 확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한탕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부럽잖아요. 안 부러워요. 매달 200만 원, 100만 원 월급을 받는 여러분이 훨씬 삶이 풍요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안정되어 있고 내일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돈을 왕창 번 사람은 이거를 쓰는 능력도 없고 불리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 돈만 많아갖고 막 쓰고 없어지는. 로또 맞은 사람이 다 이상하게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거 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독약이죠, 독약.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내가 잘 관리하는 능력이 없다면 돈을 많이 벌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인데 아빠, 저에게 5천만 원을 주세요. 이러면 쉽게 줄 수 있나요? 아이를 위해서 안 주죠. 그죠? 아직 관리할 능력이 안 되니까. 심지어 저는 마약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을 주시겠어요? 이러면 줄 수 있나요? 절대 못 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 아들은 주식 투자를 열심히 공부해서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마 주식으로 돈을 불릴 수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든다면 1억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도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요. 돈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아직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우리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얘가 그냥 돈인 것 같지만 인간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속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은 진짜 힘이 세서 잘 안 없어지는데 공짜로 들어온 돈은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공짜 좋아할 일 절대 없다라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 돈의 가면도 우리가 맨 처음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이제 커플링을 보는 거예요. 항상 뭐든지 주객이 전도돼서 디커플링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의 진성, 진짜 속성도 받고 이제 그 돈과 함께 커플링을 어떻게 잘하면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바뀌지 않는 원리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나요? 돈의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진성 리더십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과거에 60년대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리더십 모델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것이 또 나타나고 이러죠. 그렇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죠. 그죠? 리더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행동하게 한다. 이런 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뭐 돈을 주거나 그 전에는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했다면 이제는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 뿐이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움직여서 결과물을 창출해낸다. 이런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돈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 맨날 바뀌고 자고 일어나면 바뀌고 진짜 정신이 없는 게 우리가 원리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안 바뀌어요. 이 원리라는 것은 돈은 교환 가치를 가진 도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인간이 그냥 편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아니라 도구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 때문인 것 같이 현상은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은 교환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도구의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한다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고 싶다면 교환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고 교환해 가고 싶은 뭔가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정신없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시대의 삶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원리는 안 바뀌는데 룰이 바뀌어요.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이 A 게임을 할 때와 B 게임을 할 때 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의 룰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중요한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룰이 바뀌는 것도 있다고요. 자, 그게 뭐냐면 21세기 경제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룰을 파악해서 경제의 주체로 써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21세기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런 거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거 알려고 우리가 철학자의 책을 읽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깊은 사유로 원리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사회를 예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자, 바뀌는 룰에서는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게임의 룰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알아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여자고 조선시대라면 신분 계급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무슨 요즘은 궁녀 게임도 있던데 진짜 그런 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줌으로 막 강의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뭐 이런 거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손자라는 여자분이 계시죠? 소냐.
러시아 태생의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이 나를 알고 나답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동물하고 달리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 가치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 창의력을 발현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나를 제대로 알고 나답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나답게 사는 게 뭔가 라고 물어봤던 연구해 봤더니 이거 뭐지? 나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찾아서 헌신하는 것이라는 이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21세기는 제가 좋아하는 들레즈를 가져왔죠. 초연결화된 사회에 개인의 탁월함으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사회라고 20세기에 살았던 들레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초연결화된 사회는 바로 우리 손안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손안에 모든 정보가 다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가장 심했던 게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탁월함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대요, 여러분. 개인의 탁월함으로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의 책임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만큼 열심히 나의 탁월함으로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굉장히 주체적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신분제 노예로 태어나서 선택할 수가 없는 사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노예로 태어나진 않지만 자본주의, 자본이 있나 없나,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때문에 나는 못하겠어, 돈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보가, 그러니까 자본을 만들어주는 게 정보였는데 정보가 내 손안에 다 있고 내가 열심히 나의 탁월함을 활용하게 되면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서 노예가 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는 주체적으로 살기 싫어. 난 노예로 살래라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 더 이상 노예가 되라고 강요할 것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권력이 없고 모든 권력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freedom and responsibility예요. 자유가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10주짜리 프로그램은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21세기 돈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의 원리와 돈의 실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따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제 금융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한국재무코치협회를 오픈하고 저와 같이 일을 하자라고 하셔서 제가 아마 같이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달 5월 11일 화요일에 근데 이제 이분이 보험회사 출신이어서 일단 보험회사 분들을 모셔서 세션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5월 한 25일 그 정도부터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돌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할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이 주체가 아니다.
그거는 돈이 쓰고 있는 가면이에요. 근데 그 가면을 벗기고 돈의 진짜 속성을 보면 뭐라고요? 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 필요 없이 그 어떤 것의 노예도 될 필요 없이 돈의 노예도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체적으로 서서 돈도 관리하고 우리 삶도 관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이 시대를 제대로 알고 돈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냥 제가 막 쏟아내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이거는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런 학생들한테 하는 강의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일반인에게 하는 강의인데 어, 제가 오늘 너무나 초등학생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군요. 원래 오리지널이 초등학생을 위해서 만들긴 했어요. 제가 판서 강의로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판서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PPT를 준비하면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꼭 초등학생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은 개념을 제대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종이 한 장의 앞뒤와 같은 건데 되게 어, 약간의 집중을 유도하기 어. 위해서 네, 그랬습니다. 옛날에 참고하 아나운서였었어요? 그쵸. 제가 저희 학교 방송 아카데미 1기로 어, 스카우트 될 뻔했었는데 음, 그냥 금융회사를 들어갔죠. 그렇구나. 목소리가 약간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나는데. 네, 다른 KBS 분, 국장님이 아주 발음이 가장 좋다고 칭찬받았어요. 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해주세요. 돈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없나요? 있을 거예요. 한영수 대표님 하실 것 같은데. 이영수 대표님 바쁘셔서 이걸 듣고 계시나? 들어오시긴 했네요. 질문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네. 질문 일단 있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해도 될까요? 네네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3기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일이나 직업에서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도 너무 재테크나 그런 일확천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두고 일에 몰입을 하지 못하고 근무 시간에도 예를 들어 주식을 한다거나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발견이 돼요. 물론 이제 개인이 그런 부를 추구하는 거를 억지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방해가 될 정도까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례들까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에게 돈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올바른 경제관, 금융관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그 코치님, 대표님 강의를 듣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혹시 그런 그 친구들에게 그냥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을 짧게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보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잘 살더라라는 것이 학습됐기 때문이에요. 보고 배워서. 나는 황금을 돌같이 여겨라 라는 말을 듣고 주식 투자 안 했더니 내
옆에 애들은 주식 투자 열심히 해서 엄청 잘 됐어 라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를 많이 주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없죠. 이 돈에 대해서 진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제가 오늘은 얘기를 못 드렸는데 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돈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부자의 가장 큰 필요 요소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윤여정이 말했죠. 친구가 많은 게 좋다. 돈 필요 없다. 그죠? 친구. 그리고 우리가 뭐 강아지를 키운다. 강아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잖아요. 얘네는 어느 날 하루 봤다라고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만 우리 삶이 풍성해지죠. 사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돈을 쉽게 벌었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죠.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온 돈은 금방 없어져요. 그 돈은 우리가 잠시 막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지 않아요. 이런 정확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데 다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없고 잠시 돈을 잠깐 많이 벌어서 막 보여주는 사람은 있는데 따박따박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사는 게 좋아라는 것을 힘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부모님 따박따박 모아서 열심히 살으셨는데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꼭 돈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막 이렇게 조금조금 막 이렇게 유치원생 대하듯이 제가 얘기를 했다면 너무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강의를 원데이로 7시간 하는데요. 뭐 5시간, 7시간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개념이 안 들어가고 튕겨나가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5시간은 최소한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2분, 3분 안에 하나씩 하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눌러서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공짜 돈을 받는 사람 멘탈이 망가져요.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돈을 쳐다보고 주식을 쳐다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돈을 관리하는 주체자로 서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이상한 모습인지 몰라요. 일하는 시간에 막 핸드폰을 보고 주가의 종가가 오르락 내리는 그걸 보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만 보여줘도 내가 이러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 상태는 결코 내가 주체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상태는 아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답이 됐나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않고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